이번에는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금괴가 이제 모이게 되면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직업으로 뭘 할까 이게 생각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생각을. 이때 이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상범 사냥꾼을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을 할 것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금괴와 달러를 동시에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업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박물학자라든지 밀주업자라든지 금괴가 이제 25개가 들어가는 직업인데 근데 이제 15개면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번째 직업으로는 현상금 사냥꾼에 의해서 현상범 사냥꾼에 이어서 두 번째 직업은 상인을 추천하는 편인데요. 근데 금괴 15개를 모았더니 예를 들어서 밀주업자가 이벤트로 해가지고 15개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밀주업자를 그냥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을 합니다. 오히려 밀주업자를 금괴 15개로 시작할 수 있게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작하세요. 아니면 이 다음에 25개를 모아야 이제 밀주업자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을 버는 직업, 달러를 버는 직업은 상인 아니면 밀주업자가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금괴 15개가 모였는데 이벤트를 뭐 밀주업자라든지 박물학자가 떴다. 그러면 그냥 그 직업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로 상인이 떴다. 그럼 뭐 그냥 상인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상인도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금괴가 상인이 15개가 필요한데 10개면 됩니다. 뭐 이런 이벤트. 그러니까 금괴 개수를 줄여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상인도 있고. 또 수집가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수집가는 제가 못 봤는데요. 아직 그 이벤트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수집가는. 그래, 이제 또 다음에 뜨겠죠. 아마 수집가도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 있을 때는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밀주업자가 이제 이벤트를 해주면 좋겠죠. 그때 걸렸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밀주업자는 좀 돈을 버는데 저는 무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스토리 퀘스트도 있고요. 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밀주업자도 스토리 퀘스트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금 사냥꾼을 처음에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돈을 뭐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달러를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총이나 말에 투자를 좀 하실 것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총이나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좀 쓸만한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총을 좀 더 좋은 총을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좀 모으시고 금괴도 좀 모으시고 이렇게 해서 현상범 사냥꾼을 처음에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진 다음에 다른 직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직업은 현상범 사냥꾼으로 했다 치고요. 그 이유는 금괴와 달러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직업은 금괴를 버는 직업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 다른 직업이라고 하면 수집가, 상인, 밀주업자, 박물학자 이렇게 있는데요. 네, 다른 직업은 금괴를 못 봅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곁다리로는 벌 수 있습니다. 곁다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 초기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버크를 주죠. 주로 버크를 주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일정치에 도달해서 버크를 받았으면 초기화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 10번까지는 초기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화 할 때마다 금괴를 조금씩 줍니다. 이런 거 외에는 뭐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 직업을 했다고 해서 금괴가 들어오는 직업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범 사냥꾼이 유일하다, 금괴를 보는데. 그러니까 현상범 사냥꾼을 첫 직업으로 해서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현상범 사냥꾼이 첫 직업으로 선택을 하시라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의 전직을 위해서 현상범 사냥꾼을 발판으로 이용을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현상범 사냥꾼은 다른 직업을 하시면서 또 겸업으로 하기도 괜찮은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을 하고 있다. 근데 상인하다가 현상범 좀 잡으러 다녀볼까? 이렇게 해서 또 현상범 사냥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로 가셔가지고 현상범 그 숲의 전단을 확인을 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바로 현상범을 잡으러 가시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겸직하기도 상당히 좀 좋다. 마을마다 이 현상 수배범들을 다 쫓는다는 그런 게시판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현상범 사냥꾼은. 그러나 상인은 어떻습니까? 상인은 그에 비해서 캠프가 있는 곳에서만 활동이 가능하죠. 예, 캠프가 없는 곳에서는 사냥을 해봤자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밀주업자도 밀주 오두막이 없는 지역에서는 밀주업자의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현상범 사냥꾼은 마을마다 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직업마다 의상이 있는데요. 좀 뭐 폼이 난다고 할까요? 좀 멋지다고 할까요? 가장 그 멋지다고 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상범 사냥꾼이 아닌가. 예, 좀 화려합니다.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밀주업자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상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드아이 관련한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현상범 사냥꾼이. 그 다음에 이제 현상범 사냥꾼을 하다 보면 올가미 사용법을 또 연습을 할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미도 좀 쓸모가 여기저기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레드데드 온라인을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올가미 사용법도 익히고 또 총질하는 법도 좀 익히시고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총을 이제 일정액이 좀 모이게 되면, 달러가 모이게 되면 총을 또 저런 총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PC들을 이제 터는 재미도 쏠쏠하죠. 이제 현상범 사냥꾼은 이제 NPC들과 총격전을 벌일 기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워있는 NPC들을 루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직업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 현상범 사냥꾼을 이제 포승줄로 제압을 해가지고 꽁꽁 묶은 다음에 그 묶은 현상범도 루팅이 가능합니다.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보물지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팅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상범 사냥꾼에 대해서 혹은 현상금 사냥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 다음에 또 뭐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냐, 아마 있을 거예요.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마무리를 해본다고 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현상범 사냥꾼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셨다. 첫 직업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랩일 때 꽹단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임시 꽹단이죠. 임시 꽹단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경우
키보드에서 L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뜨는 메뉴에서 깽단을 찾아서 깽단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존재하는 깽단이 목록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서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깽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시 깽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저랩이니까 그 깽단을 이루게 되는 유저들이 고랩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묻어간다고 할까요? 약간 이제 같이 플레이하면서 그 사람들 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고 하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혼자서 현상금 사냥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깽단이 이제 4명 정도 되게 되면 4명으로 다 차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임시 깽단이 4명까지 가능한데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깽단 3명 중에 좀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난감하기도 되고 하니까 그냥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혼자서도 형상범을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게 이제 좀 생겼거든요. 생겼을 거니까. 그리고 장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졌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현상범 사냥도 많이 있습니다. 전단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전단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깽단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전단도 있을 거고요. 현상 수배 전단이요. 이게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가능한 이제 그것을 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같이 같이 이제 깽단을 이뤄서 해야 될 거는 좀 남겨 놓으시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이제 전단을 이제 하다 보면, 같은 그 마을에서 전단을 몇 번 하다 보면 그 전단이 다 떨어지고 이제 혼자서 할 만한 전단이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금괴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으로 가게 되면, 기차역이겠죠. 기차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그 임무를 주는 NPC가 있죠. 예, 임무를 주는 NPC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배달을 편지 배달이라든지 우편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마차를 호위해 달라는 그런 이제 임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금괴도 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좀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현상범만 쫓겠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을, 예를 들어서 그 블랙워터 마을에서 이제 현상수배 전단이 어지간히 내가 다 털었다, 다 이제 마무리했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아르마딜로로 가는 겁니다. 아르마딜로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아르마딜로에서는 다른 그 현상수배 전단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현상수배범을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딜로에서도 현상수배를 좀 마쳤다 하게 되면 또 텀블위드로 또 가서 보면 또 다른 현상수배 전단이 또 있을 겁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랑 모드 처음에 이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온라인 메뉴로 다시 나가가지고 ESC를 눌러가지고요. ESC 누르면 이제 온라인 메뉴가 있죠. 거기서 이제 유랑 할 수 있는 그 이제 지역을 아예 선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또 다른 현상수배 전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그 지역에서도 또 이제 그 역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역에서 또 임무를 주는 NPC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NPC들한테 임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명예가 떨어지지 않는 임무 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임무들은 이제 명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내가 좀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임무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무 명예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제 좀 이제 뭐 범죄자들의 탈출을 돕는다거나 하는 그런 임무를 주는 NPC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같은 그 현상범 사냥꾼들을 상대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NPC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NPC들도 이제 현상범 사냥꾼들을 상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보안관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 이제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상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별로 뭐 저는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참고 좀 하셔가지고 현상금 사냥꾼, 현상범 사냥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상금 사냥꾼이나 현상범 사냥꾼 이거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